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시. 또 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이렇게 가르쳐주다 보니까 강아지가 이제 참기름에 이렇게 푹 절어져서 개미 살려 막 이런 장면, 아이쿠 이런 장면을 애들이 되게 좋아하면서 본인들이 많이 따라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선생님을 이제 작가님을 뵀을 때 작가님이 되게 재미있으신 분이거나 농담을 잘하시는 분이거나 그런 분이 아닐까 상상도 해봤었는데 혹시 이런 재미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따로 하셔서 이렇게 재미있게 좀 써봐야 되겠다,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더 노력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본인의 어떤 방법이 있으신 건지. 이건 정말 10년 전에 개미를 어떻게 그리게 됐는지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무 오래돼서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재미있는 생각을 따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재미있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좀 재밌어하는 부분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거는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정말 진짜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딸이 지금 고1인데요. 그래서 엄마가 정신연령이 5살에서 멈춘 듯한 멈춘 것 같다고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낼 때가 있는데요.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 친구 하나가 대학원을 늦게 들어가서 무슨 대학원을 아주 늦게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막 이럴 때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정엄마가 이제 막 살림을 도와주면서 이제 늦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친정엄마가 살림을 막 도와주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는 어떤 친구 작업실에 모여가지고 막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쉿 하더니 이제 일단 엄마 하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야 하고 물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나서 지금 이제 그때가 이제 4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도 이게 너무 우리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머물러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한 번은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꿈속에서 우리 아들이 내 오빠고 우리 딸이 내 여동생인 것 같은 그런 희한한 상황에서 무슨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깨고 나서. 그러니까 아직도 내 속에서는 내가 아직도 어렸을 적에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거 비슷하게 한 번은 이제 제 딸이 그게 누구나 이렇게 자기 어렸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그럴 때는 아니지만은 어렸을 때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무의식 속에 진짜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지금 저보다 고1이어서 저보다 키도 훨씬 크거든요. 근데 이빨을 지금 일을 교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정한 거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내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서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턱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키도 엄마보다 큰 게 그렇게 목을 위로 쳐들면 어떻게 엄마가 입을 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아마 자기가 굉장히 어렸을 때 그 느낌이 엄마한테 뭘 보여줄 때는 이렇게 해야 엄마가 볼 수 있었던 그 느낌이 애한테 계속 있는 걸 가지고 너무너무 둘이 막 웃었던 그런 생각이 나면서 아이들이 봤을 때 특별히 해주려고 머리를 막 쥐어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게 그냥 우리들 모두 다 아마 그런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든가 아니면 어린 내 속에 있는 어린 내가 재밌는 게 어떤 건지 아마 다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잘 그런 거를 써먹을 수 있는 직업을 가져서 너무 좋기는 해요. 그죠? 그림책을 읽다 보면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심으로 돌아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림책에서도 제 어렸을 때 엄마한테 게으르다고 그만 좀 잘하고 혼났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저희는 가끔 그림책을 통해서 과거로도 가고 현재 나와 만나면서 다시 또 그 시절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면은 이건 궁금하다기보다 이제 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책의 주인공이 처음에는 게으른 소년인 것 같았는데 제 마지막에 보면 강아지가 마치 봤지 내 실력이 이 정도야 라는 포스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 느낌이 작가님의 느낌하고 같은 건지 같은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그렸는지. 그러니까 보통은 책의 주인공이 가운데 자리를 잡고 이제 양쪽의 백그라운드로 이제 보조 주인공이 들어가는데 마지막에는 거의 강아지가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셨을 때의 그런 느낌이나 작가님 생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제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이어서 사실은 이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이렇게 가끔 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이렇게 뭐 의미나 상징이나 이런 얘기하는 거를 너무 신나라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나면은 뭔가 끝난 다음에 좀 약간 썰렁해지는 느낌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들어주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가끔은 이게 성인대상 강연할 때는 요즘에는 그림책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른들이 많으셔서 성인대상 그림책 강연해도 되게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고 막 열심히 신청하시고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대부분은 좋아라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가끔 되게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특화된 저기 청중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일반적인 분들은 어떤 게 궁금하신지 어떤 얘기를 깊게 하는 게 좋은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맘 놓고 해도 재밌어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거 있잖아요. 왜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성장담을 보면 거기 제일 먼저 주인공이 만나는 거는 무서운 상대를 만나죠. 괴물, 계모, 마녀 이런 상대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헨젤과 그레텔이나 신데렐라나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군이 이런 것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인공들은 다 부모가 없거나 엄마가 없거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없거나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제가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따가 저기 질문하고 그럴 때 누가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심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주인공은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거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의존의 대상을 아예 이렇게 없애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 주인공이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자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런 의미겠지라고 그런 의미일 거야 아마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버지가 안 나오죠. 아버지가 없다든가 그런 말은 없지만 근데 이제 보통 어머니가 이렇게 무섭게 나오는 그런 것 이런 거나 어쨌든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 괴물이나 계모나 뭐 이런 무서운 대상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사람은 이 주인공이 너무 힘들 때 항상 도와주는 조력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읽은 건데 그 조력자가 상징하는 바가 그 아직 발현되지 않은 내면의 힘이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그때 진짜로 그 책을 그 글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글 쓰신 분은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적어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정말 막 이런 이게 꿈이구나 하는 거 할 때 그 느낌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거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말이고요.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것은 다리대기 같은 경우에는 괴물이나 마녀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제 그 대신 조력자들이 3명이 나오는데 그 조력자들이 다리대기한테 고난을 줘요. 이것은 이제 괴물이나 계모를 만나서 주인공이 고난을 받는 거랑 원래 그 패턴은 그건데 여기서는 조력자가 다리대기한테 고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괴물과 조력자가 계모나 괴물과 조력자가 동일인이구나 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 괴물이나 계모가 결국은 내가 내 안으로 나를 돌이켰을 때 처음 만나는 것은 나의 부정적인 면이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내가 극복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주서서 내가 조금 단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결국 내 안에 있다. 빛도 내 안에 있고 어둠도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저기 지금 엄마와 강아지와 아이가 다 결국은 내 아이 안에 있는 한 명이 아니겠어요. 그죠? 완전 이런 거를 꿈보다 해몽이라고 한답니다. 빛도 내 안에 있고 어둠도 내 안에 있다. 제가 꼭 적어놓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 사실 적고 싶은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저희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이렇게 독서심리 상담 공부하면서 이렇게 작가님을 만나서 이렇게 깊은 얘기를 듣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처럼 이렇게 작가님의 그 꿈보다 해몽이라는 그 해몽이 사실은 저희에게 중요해요. 사실 사담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작가님 만나기 전에 긴장을 갖고 저희 패널들과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그 중에 역시 심리상담을 공부하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각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점을 정리해보자면 저희는 이 책을 보면서 이 게으른 아이 왜 게을러졌을까? 얘가 무기력한 아이는 아닐까? 저렇게 등 돌리고 있는 아이가 방구석에서 저 아이 참 누군가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괭이를 가져다 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엄마로서 아이가 배고플 정도로 밥을 안 줬으니까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했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또 그런데도 잔소리를 하고 비교를 하는 엄마 그 이후에 그리고 괭이를 가져다 줬을 때 참 별거 아니지만 이 아이가 그거 하나 딱 움켜쥐고 땅을 파고 그렇게 씨앗을 심고 거름을 모아서 주고 그 키우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그리고 그 강아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인내와 용기와 그 이 아이가 스스로 얼마나 그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의 해몽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이제 아들이 진짜 오빠로 나오고 딸이 동생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런 형제를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 꿈에서 나오는 그 모든 등장인물은 꿈의 해석적으로 어떤 방면으로 보면 그건 다 자신이라고 해요. 네, 제가 그런 이야기 저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자기의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바라보는 그런 그 가치관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그런 무의식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비춰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들 또한 나의 그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작가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앞으로의 그 방향이나 네, 그림책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아까 보면은 이 옆에 음악 치료를 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그 그림책과 음악을 접목하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림책을 음악으로 읽어주는, 그래가지고 음악 치료와 독서 치료를 접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예. 이렇게 이 책이 이렇게 독서 치유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가끔 교재로, 그러니까 이 책 말고도 물론 그림책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림책의 좋은 점이 정말 그 얘기를 해도 뭐 시간이 다 갈 정도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만,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약간의 위안이나 어떤 마음의 힘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 장르로 이렇게 선생님처럼 음악으로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연극으로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림 자극으로도 하시고 막 이렇게 이 책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아이들을 주로 독서 심리 상담의 대상은 주로 아이들인가요? 네, 아이들도 있고 이제 노인분들도 있고, 노인분들, 예. 아이들, 성인들도 있고, 이제 저희 이제 그 나이 연령대별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옛 이야기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오늘 했던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아이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끼리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어른들끼리의 이야기지, 관심이 없는 어른들은 또 전혀 또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차라리 낫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옛 이야기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책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렇게 옛 이야기에서 말하는 지혜, 옛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이제 지혜를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각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다잖아요. 내면을 본다, 그러니까 정확히 본다,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게 정확히 본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결국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옛 이야기 속에서 그 심청이 아버지가, 신봉사가 이렇게 눈을 번쩍 뜨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로 눈이 안 보였는데 눈이 보이는 그 의미도 물론 있고, 마음의 눈이 닫혀 있다가 그게 이제 열린다, 뭐 이제 그런 의미도 있대요. 근데 이제 이 옛 이야기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맨 처음부터 어느 중간만 보여주지 않거든요. 옛 이야기는 아주 시작부터 완전히 끝나면 완성의 단계까지를 이렇게 옛 이야기가 이렇게 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되게 뭐 사춘기 아이들만큼 내면이 불안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도 이제 막연하게 앞으로의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 옛 이야기가 좋은 점이 이렇게 시작에서 끝까지를 이렇게 휙 보여주는 게 좋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책을 이렇게 보실 때
이거 정말 저는 궁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아이들하고 책을 보실 때 어떻게 이런 입장에서는 아이들하고 책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제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 디테일은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어떤 휘리릭 넘어가는 느낌, 잔상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들 보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작가님이 아주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림책을 어떻게 읽는지. 사실 정답은 작가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꿈보다 해몽이고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있고 아마 각자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 해몽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게 바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말하는 해몽을 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작가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았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다음 작가님도 사실 그 작가님과 이제 작가님이 이현경 작가님과도 좀 잘 아시고 예. 이현경 작가가 이제 저를 이게 저거 했어.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랫동안 은둔의 아이콘으로 살아온지라 제 핸드폰에 정말 작가들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저기 이현경하고요 딱 한 명 더 있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도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저보다 훨씬 근데 저 파주 최전방도로 밑에 거기 파주에 사는데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아침에 이렇게 와 보니까 이 시간에는 도저히 못 오기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대전으로 오시면 돼요. 대전으로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대전이라고 해도 그쪽에서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딱히 제 뒤에 이렇게 밀어 넣을 작가가 저희가 항상 의뢰상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한테는 큰 영광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감사하고요. 이제 이후에 저희 팬사인회와 오늘 찾아가는 대전 북포로 계룡에서 있었고요. 그러면 권문희 작가의 그 아쉬운 만남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책과의 만남은 되게 설렌 것 같습니다. 또한 작가님과의 만남도 상당히 설렜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이나 따뜻한 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많은 메시지들을 작가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많은 모임, 이 북포럼 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아이들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돌아가서 그림책을 좋아하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책들 또한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지혜들을 많이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그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